책상이 협소해 본체와 스피커, 키보드 같은 주변 기기 모두 부피가 작은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저의 마우스 선택 기준 1순위 역시 바로 작은 크기입니다. 이 제품은 길이 99.7, 폭 64.6, 높이 34.4mm로 컴팩트한 외형을 자랑합니다. 휠을 세게 돌리면 걸림이 사라지고 빠르게 회전하는 일명 무한일 기능은 긴 페이지를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만 휠이 고무가 아닌 금속 재질이라 오래 사용하면 다소 피로감이 느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우스 선택의 두 번째 기준은 무소음 스위치와 측면 버튼의 유무입니다. 로지텍의 MX 애니웨어 3S가 조건에 가장 부합했는데 23년 6월경 정식 발매와 동시에 8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애니웨어 3S는 다른 무소음 마우스에 비해 소음이 살짝 있는 편입니다. 이 제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보증기간이 끝나면 스위치를 직접 교체하리라 전부터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에 간헐적인 씹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소음과는 별개로 스위치를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니웨어 3S의 스위치를 직접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단의 비트를 떼어내고 나사를 제거합니다. 상단 쉘이 보드와 필름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쉘을 조심히 분리해야 합니다. 커넥터의 잠금 장치를 살짝 들어올리면 케이블이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에 앞서 배터리 제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이드의 나사를 제거하고 배터리를 조심히 들어올립니다. 배터리 커넥터가 생각보다 쉽게 빠지지 않는데요. 저는 니퍼를 이용해 분리했지만 자칫 실수하면 보드가 크게 손상될 수 있으니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휠을 제거할 차례입니다. 케이블이 주변 부품에 가로막혀 있어 들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품은 커패시터로 추정되는데요. 전기를 일시적으로 저장해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압 불안정으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해 줍니다. 잠금 장치를 좌우로 조금씩 들어올리면 케이블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전선 커넥터 역시 조심히 분리해 줍니다. 애니웨어 3S의 휠은 물리적 방식이 아닌 자기장을 사용합니다. 전자석에 전류를 흘려 자력을 발생시키면 휠 내부의 톱니가 자력에 반응해 드르륵 하는 걸림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나사를 제거하고 보드를 분리합니다. 이 핀 마이크로 스위치가 납땜되어 있는데 납땜 부위의 납을 제거해 스위치를 분리해야 합니다. 보통 납 흡입기나 솔더익을 많이 사용하지만 저는 추가 도구나 재료가 필요 없는 방법을 이용해 보려 합니다.
먼저 납된 부위에 납을 녹여 충분히 보충해 줍니다. 보드를 고정한 뒤 납땜이 된 곳에 인두기를 동시에 가져다 대고 납이 녹는 순간 스위치를 뽑아주면 됩니다. 이때 인두의 열이 손으로 전달되어 뜨거울 수 있으니 손보다는 핀셋을 이용해 잡아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편 스위치도 같은 방법으로 제거합니다. 스위치를 제거한 뒤에는 솔더익으로 잔납을 깨끗이 정리해 줍니다. 납땜을 하고 나면 주변에 딱딱하게 굳어 지워지지 않는 갈색 얼룩이 생기는데 바로 플럭스 잔여물입니다. 실납 안에는 납땜을 원활하게 돕는 플럭스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열에 녹고 굳으면서 주변에 송진 같은 얼룩으로 남게 됩니다. 일반적인 알코올 솜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지만 농도 90% 이상인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하면 말끔히 지울 수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기판이 부식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고 이걸 깨끗이 세척하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제 새 스위치를 장착하고 납땜을 해줍니다. 이때 반드시 스위치의 높이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좌우 버튼에는 7.3mm 제품이 주로 쓰이고 페블처럼 납작한 마우스나 휠 버튼에는 4.3mm 스위치가 사용됩니다. 상단실의 기판을 분리해 줍니다. 측면 버튼의 스위치도 교체하고 싶었지만 측면은 일반적인 스로올 방식이 아닌 택트 스위치가 표면 실장 형태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관련 장비도 부족하고 제 실력 또한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해 측면 버튼은 아쉽지만 그대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해했던 순서의 역순으로 다시 조립해 줍니다.
마우스 피트는 한번 떼어내면 변형되어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새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피트는 약 2,300원에 두 세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상 작동을 하는지 확인할 차례인데요. 다행히 아주 잘 작동합니다. 성공하면 본전이지만 만약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85,000원이 증발하는 셈이라 작업할 때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수리 유튜버의 영상을 볼 때 시청자분들은 은근히 실패하기를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피트를 부착하고 겉면에 붙은 비닐을 떼어내 줍니다. 피트는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소재로 만들어지는데 마찰 계수가 낮아 패드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지텍 MX 애니웨어 3S의 스위치를 교체해 보았는데요. 이런 작업을 직접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집에 남는 마우스로 먼저 연습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제가 작업했던 마우스들인데 저도 처음 시도했던 제품은 실패했습니다. 납땜이 서툴러 기판이 훼손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를 경험 삼아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감각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는 아직 아니고 스위치를 분해하면 내부에 원형의 금속판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 이 판이 접점에 닿으며 신호를 보내는 구조인데요. 이 판의 두께와 너비, 장력 등에 따라 클릭음과 클릭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판의 바닥면을 보시면 테두리가 녹슬어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할 때 미세한 전기 스파크인 아크가 발생해 접점 부위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산화가 촉진되어 피막이 형성됩니다. 이 피막이 절연증 역할을 하며 신호 전달을 방해해 클릭이 씹히는 오작동이 발생합니다. 해결책으로 도구를 사용해 벗겨내는 물리적인 방법과 접점 부활제를 사용하는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역시 스위치 자체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